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학통신TV입니다. 한 주간 의학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에 들어갔고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전국의 요양병원과 재활시설 등 5,804곳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가운데 접종 의사를 밝힌 29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약 5만 5천여 명이 접종 대상입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일상생활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의 적기 공급과 접종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 세 가지가 집단 면역 형성의 가장 큰 변수이자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감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해외 직구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거짓 광고와 구매 대행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사이트 일제 점검에 나서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사이트 757건을 적발해서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구충약과 말라리아 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와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사이트가 56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임신 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사이트가 19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약회사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달 18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안재용 대표이사는 현재 백신 개발 생산에 한정된 사업 영역을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까지 확장하겠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자체 개발과 차세대 폐렴구균 개발, mRNA 백신 플랫폼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음 달 기업 공개를 통해서 최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4천억 원을 시설 투자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7월이었죠. 이른바 대박 상장을 기록한 SK바이오팜 관련 뉴스입니다. SK는 SK바이오팜 주식 860만 주를 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24일 공시했습니다. 처분 금액은 1주당 12만 9,800원으로 총 1조 1,163억 원입니다. SK바이오팜의 최대 주주인 SK의 지분율은 75%에서 64%로 낮아졌습니다. 동국제약이 지난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매출 5천억 원대를 달성하고 영업이익도 800억 원을 넘어서는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동국제약의 공시 내용을 보면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5,591억 원, 영업이익은 22% 늘어난 836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596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는 7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위탁 생산하는 국내 업체 기관이 8곳으로 늘어나고 한국에서의 생산 물량도 1억 5천 도주에서 5억 도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한국코러스는 스푸트니크 V의 생산을 위해서 8개 업체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8곳을 보면 보령 바이오 파마와 정군당 바이오, 큐라티스, 바이넥스 등 7개 회사와 안동에 있는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입니다. 보령제약과 SN바이오사이언스가 나노입자 항암제인 SNB101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SNB101은 항암제 이리노테칸의 항암 활성 성분 SN38을 주 성분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나노약물 전달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보령제약은 제품 출시 후 국내 독점 판매권을 10년간 보유하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인지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코로나19 한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살 빼는 주사로 입소문을 탄 싹센다에서 신제품인 큐시미아까지 가세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비만 치료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6.6% 늘어난 1,430억 원입니다. 의약품 시장 조사 기관인 아이큐비아 자료인데요.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3년 연속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2년 사이에 48%나 커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약사들 관련 소식입니다. 대형 할인점 이마트가 최근에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위해서 노우파머시라는 의약품 관련 상표를 출원하자 약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약사 단체들은 노파마시는 전국의 약국과 8만 약사를 우롱하는 명칭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이마트가 상표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전국 약국에 노 이마트 포스터를 붙이고 불매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반면에 이마트 측은 노 파머시가 약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자 한 것은 아니다. 오해를 말아달라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대한약사회 관련 소식인데요. 대한약사회는 이달부터 약사들이 직접 회원 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웹과 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 차례 테스트를 거쳐서 22일 웹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앱도 먼저 안드로이드부터 2월 말에 가동에 들어갑니다. 면허 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 약 6천 명이 넘는 약사들이 회원 신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약사 면허 관련은 또 4월 8일부터 의무화되는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한 면허신고 사이트를 5월 또는 6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간호사 단체 소식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88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간호사가 대한민국을 간호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개회식에서 신경림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는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으로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제약회사 동종입니다. 한미약품이 개발해 지난해 미국 MSD에 기술 수출한 NASH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 혁신 신약이 26일에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신약개발상 시상식에서 기술 수출상을 차지했습니다. 끝으로 훈훈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현대약품의 사회봉사단 두레회가 사랑의 열매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두레회는 천안의 장애인 시설을 비롯해 충남 관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있었던 의학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렸습니다. 한국의학통신TV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